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한동대 VIC에 참가한 대동고 블랙스완의 대표 발표자 진승모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한 프로젝트는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방식의 개선점을 탐구하고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목차를 설명하겠습니다. 목차는 동기, 기존 시스템의 한계점, 방안, 실제 적용 가능성 탐구, 방안의 한계점, 대안 분석입니다.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처음 구상하게 된 게 동아리 시간이었는데요. 수많은 아이디어 중 이것이 괜찮은 아이디어 중 한 개였고, 기존 결식아동 지원 시스템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더욱이 심화되는 개인주의 사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탐색하다가 저희가 아직 학생의 신분이다 보니까 심화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탐구할 기회가 없었는데, 뭐 이런 기회를 만난 이참에 그냥 한번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안을 얻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여기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한계점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 언론 보도 앞에 키워드들인데요. 이것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기존 결식아동 지원 시스템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번 읽어보시면 대충 아실 수 있을 건데 다 부정적입니다. 일단 첫 번째 거 보면 갈 곳 없는 결식아동이죠. 이와 같은 기사는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 저희가 흔히 아는 급식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죠. 그러나 이것이 딱히 실효성이 없다는 걸 저희는 조사 결과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아이들이 일단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아직 아이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사회적으로 이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게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 카드를 내밀 수 있을 만한 문화적인 환경도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급식카드라는 것은 일단 지원은 했다 식의 제도적인 명목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봤고요. 또 지금 이 결식아동이 코로나19 사태든 아니면 뭐 학업량의 증가든 이런 다양한 원인들 혹은 뭐 부모의 맞벌이 등등을 만나면서 더욱더 심화되는데, 오히려 이를 실효적으로 개선할 만한 방안은 하나도 구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을 계속 저희는 보도 자료들을 통해 접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계점으로 잡고 저희가 구상한 새로운 방안을 밀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드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리고 또래들을 대상으로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저희 대동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뭐 옆에 근처의 타 학교 학생들을 포함해서 70명 정도입니다. 왼쪽 거부터 보겠습니다. 당신은 평소 결식아동 문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 밑에 그래프 보시다시피 관심이 많았다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 별로 관심이 없었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전혀 가지지 않았다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래가 결식아동이 소수지 않습니까? 그 결식아동에 대한 소수를 솔직히 요새 학교에서 잘 보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이유로 혹은 자기의 삶이 바빠서 다양한 이유로 딱히 와닿지 못하는 거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고 피부에 와닿는 인지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왼쪽 자료는 보여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집밥에 대하여 품질이 얼마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물은 의도는 간단합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기존 결식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지원 시스템에 따른 어떤 식량이라고 봤을 때 저 정도 퀄리티가 지원 식량이라고 규정했고, 실제로 저희는 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어떤 음식들이 그렇게 좋은 퀄리티는 아니거나 아니면 뭐 편의점 도시락 퀄리티 정도라고 평균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품질이 비슷하냐고 물어봤는데 응답 결과를 보겠습니다. 5가 정말 없죠. 여기서 5가 의미하는 건 편의점 도시락과 집밥의 유사도입니다. 5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고 다시 보면 4, 3, 2, 1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이 상당히 많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편의점 도시락이 집밥에 대하여 한참 퀄리티가 미치지 못함을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5가 정말 없죠.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지적했던 기존 지원 시스템의 문제점,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목할 문제점, 아이들을 그냥 수동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지원을 시스템을 이제 그만 받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탐구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나 아이들일 순 없고 언제까지나 지원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순 없으니까 언젠가는 능동성을 길러주어서 혹은 아이들이 능동성을 길러서 사회로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기존 제도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의 능동성을 길러워 줄 것인가 라는 것을 탐구했는데 일단 첫 번째, 코로나 사태를 역이용하여 값싼 가격에 농산물을 보급합니다. 어떻게 코로나 사태를 역이용하여 값싼 가격에 농산물을 보급할까요? 이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결식아동들에게 이 원료를 제공한 후 무상으로 가공하는 방법을 구상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원료, 즉 야채, 과일 등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어떤 전문인 혹은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이 아이들보다는 단적으로 말해서 요리 실력이 뛰어난 어른들이 직접 찾아가거나 어떤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이 원료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요리를 직접 알려주는 겁니다. 공부로 치면 뭐 과외와 유사한 거죠. 그런 식으로 직접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새로운 의문점에 당착하게 됩니다. 농산물을 값싸게 보급받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가공 방법을 교육시키는 인력은 어떻게 구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효용성이 기대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저희가 내린 해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야채 혹은 과일 이런 원료들을 어떻게 공급받을 것인가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등교 연기 후 수많은 농산물이 폐기 처분된다 혹은 폐기 처분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밑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피해 농산물 소비운동 확산되길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와 같은 기사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비슷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코로나의 만연 이후 어떤 학교에 보급돼야 할 급식용 채소라든지 어떤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결국 자신들이 힘들게 농사지은 농산물들을 버려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는 것이겠죠. 결론적으로 농가들이 버릴 이런 아까운 농산물들을 저희가 직접 값싼 가격에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돈을 써서 구할 것인가가 두 번째 과제겠죠. 이것은 저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기존의 아이들을 수동적인 대상으로 보는 기부 시스템 있죠. 이런 기부 시스템은 주로 단체의 명목으로 많이 행해지죠. 단체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비리기사나 이런 거를 많이 접했고 그런 그 기부 비리, 기부단체 비리 기사들을 보면서 이 기부 시스템, 기존 기부 시스템 자체 이것이 내가 돈을 기부한다고 해서 과연 비리 없이 정직하게 내가 원하는 대상에 기부가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기부자를 잘 설득해서 우리가 가진 방안의 새로운 점, 새로운 장점, 기존 것과는 차별화되는 장점, 메리트를 주는 장점을 설명해서 잘 설득해서 그 기부자와 결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템 동참 의사가 있는 기업과 결탁하는 겁니다. 이 아이템 동참 의사가 있는 기업이 우리 아이템을 수용하고 협조하는 이유는 뭐 기업의 이미지 개선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말로 복지나 이런 것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기업일 수도 있겠죠. 다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 지원이 되는가의 여부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의도까지는 아직은 구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얻은 자본을 등에 업고
아이들에게 간단한 요리를 전수하는 거죠. 이것이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예상되는 의문점입니다. 기부 포비아를 느끼는 대상을 설득할 수 있는가?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게 두 개 정도가 있는데요. 1번은 방금도 설명했다시피 저희가 가진 새로운 기부 방식이 가진 메리트, 정리하자면 아이들을 수동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능동성을 기를 수 있게 해주며,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부정적인 상황이죠. 그냥 부정적인 상황인데 이 부정적인 상황을 타개하고 오히려 이것을 역이용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안이라는 것을 아주 강하고 진실성 있게 설득해서 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이 아이템이 그 대상들에게 혹은 기업들에게 먹힐 수 있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는 다음 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왼쪽 건 제가 방금 설명했고 오른쪽 건인데요. 기존 혜택 대상자들이 출신 지역에 대한 동일 방식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저희가 가진 어떤 이런 기부 시스템의 혜택을 본 가상의 인물 A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A라는 인물이 이제 이런 요리, 짧게 보면은 간단한 조리법을 배우고, 뭐 길게 보면 이런 조리법으로 생활을 영위하면서 뭐 열심히 살다가 이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어엿한 인물로 자라납니다. 이 인물이 자신의 출신 지역, 빈민가겠죠. 그 빈민가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뭐 단적으로 말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자기가 살았던 동네 아이들에게 요리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 겁니다. 기부를 받은 사람이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라나서 기부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면 충분히 이 지원 시스템이 세대를 넘어 전달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런 기부 형태를 제공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